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황인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을 올해 주요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과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변함없으며 북한은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백악관은 공식 트위터 계정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6월 판문점에서 만난 모습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국과 북한 쪽에 각각 선 두 사람이 악수하는 장면으로 사진 위엔 미국은 이기고 있다,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글귀가 올라 있습니다. 이 사진을 올린 백악관은 올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땅을 밟은 첫 현직 미국 대통령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0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친분을 강조한 외교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전쟁 위험 가능성을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 set out when he came into office to take down the risk that President Obama had identified of going to war with North Korea. He did so by engaging in personal diplomacy.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북한의 연말 시한 전후 도발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북한은 대치가 아니라 평화의 경로로 이어지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선의 행동은 핵무기 제거를 통해 주민들의 더 나은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re still maintain our view that we can find a path forward to convince the leadership in North Korea that their best course of action is to create a better opportunity for their people by getting rid of their nuclear weapons.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항상 현재의 길이 맞는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지금의 길을 계속 갈 것이며 북한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내년 신년사에서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개발과 핵개발이라는 이른바 병진정책을 다시 언급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했던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 중단 약속을 깰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자단 선임연구원은 이번에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나온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공세적 조치와 무장력 강화 등의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북한은 미북 정상회담 때 제재 완화를 얻어내지 못한 실패에서 회복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I mean, they are really emphasizing self-reliance. You know, they've got to be able to deal with the sanctions relief or the sanctions effects because they have not got sanctions relief. 맥스웰 연구원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내년 신년사를 통해 이른바 병진정책 회기는 아니더라도 경제와 핵개발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미국을 탓하며 강경 노선을 밝힐 것이라면서 장거리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 중단 약속 파기를 예상했습니다. I expect that he will announce that this moratorium has been called off because the United States has not responded with appropriate security guarantees and so forth.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북 협상과 관련한 북한의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이 신년사에 담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o I think he's going to have to deal with some national security questions, in particular the question of where they see the talks going. 힐 전 차관보는 그러면서 중국과 교감을 갖고 있는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적개심을 표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과 관련해 실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유엔 외교 관계자는 30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오후 3시 안보리에서 실무급 회의가 열린다면서 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5개 이사국 대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유엔 안보리 회의와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수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송환에 대한 제재 해제 등을 제안했으며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조기 제재 완화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지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을 요구해왔던 미국 의회가 북한 수용소 철폐와
추가 대북 제재 강화 등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14건 처리를 내년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야당의 대통령 탄핵 추진 등 미국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의회 활동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올해 상정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 19건 가운데 5건만을 처리한 채 지난 20일 올해 의정 활동을 마감했습니다. 처리된 안건은 원비어법으로 불리는 강력한 새 대북 제재 법안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제3자 제재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미한일 유대 지지 상하원 결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촉구 상원 결의도 처리돼 실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유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밖에 한반도 관련 14개 건, 즉 법안 6건과 결의안 8건은 처리되지 못해 116대 회기 마지막 해인 내년으로 넘겨집니다. 내년 처리가 주목되는 안건은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상하원 결의안과 대북 군수 조치에 초점을 둔 대북 제재 법안 리드 액트입니다. 공화당의 조시 아울리 상원 의원과 마이크 코너웨이 하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은 꾸준히 지지세를 넓혀 현재 각각 18명, 57명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It enjoys broad support, and I think it's an important bill, and I hope we'll be able to move forward with it soon. 리드 액트는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코리 가드너 위원장과 에드워드 마키 간사가 지난 6월 다시 공동 발의한 초당적 대북 제재 법안으로 대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는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Clearly, China has lessened their sanctions and has, I think, loosened up trade with North Korea. Russia has done the same thing. So I continue to believe we should pass the LEAD Act and do more to sanction those actors in China and Russia who are responsible for trade or violations of sanctions. 미국 의회는 2년 만에 원비어법으로 불리는 강력한 새 대북 제재법을 만들었습니다. 새해 들어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경우 추가 제재를 촉구하는 미 의회의 목소리는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한반도 안보 상황의 안정 여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으며 미한 동맹은 만일의 사태에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29일 보도된 한국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한 동맹이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017년 긴장 고조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무엇일지 추측하기보다 미한 동맹은 어떠한 만일의 사태에도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올 한해 각국이 북한에 제공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최근 밝힌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대북 지원액은 3,829만 달러로 지난해 3,816만 달러보다 0.35%포인트 늘었습니다. 특히 북한을 지원한 11개 나라 가운데 한국은 전체의 23.5%인 900만 달러를 지원해 가장 큰 기부국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스위스가 22.5%인 863만 달러를 지원했고 스웨덴,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분야별로는 영양 지원이 2,133만 달러로 56%를 차지했으며 식량 안보 지원은 400만 달러로 10%, 식수와 위생 지원은 241만 달러로 6%였습니다. 북한 평양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최근 베를리안 나피투플로 인도네시아 대사가 북한 대동강 맥주 공장을 방문한 것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노력의 일환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평양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측은 30일 최근 이뤄진 대사의 대동강 맥주 공장 방문과 관련해 맥주 수입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대사관 측은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베를리안 대사의 관련 사진을 올리면서 양국 간 협력의 기회를 찾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이뤄진 적이 없는 분야라고 밝혀 양국 간 맥주 수출입 가능성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